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5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문제입니다. 조선일보는 비판 대상 권력이 도리어 고함 삿대질, 이 정권의 특이한 현상이다. 중앙일보는 통합정부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촛불정신이다 해서 문재인 정부의 반환점 D-5, 첫 번째로 정치 지지층에만 매달린 진영 정치 극복해야 한다. 당평 인사로 정부 청와대 개편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인적 쇄신하겠다는 여야, 핵심은 젊은 피 수혈이다. 이렇게 주장했네요. 정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야 정치 수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의 위치에 오르는 것을 개인의 출세로 생각하고 아나무인의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오르는 것보다 하산할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권력은 국민들이 잠깐 위임해 준 것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가 아니라 촛불을 이용한 정부일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탕평 인사가 여야 권력 분점을 말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불을 축제한 사람들이거나 불법과 부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사들을 고위공직자에서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정치가 젊은 피를 수혈하는 식으로 인재를 영입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 다양한 영역에서 대표성을 확립하고 또 정당 민주주의 속에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일 관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이순신 찾고 죽창가 부르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 해서 지소미아 파기로 위기 상황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주목되는 문 대통령 아베 회동, 정부 위기 타개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 매일경제신문은 한국은 지소미아 연정하고 일본은 무역 보복 철하는 게 옳다. 문화일보는 이제야 지소미아 불 꺼려 일미에 매달리는 문 정부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해결을 지소미아를 매개로 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한일 관계를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일이 유럽 국가들과 미래로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자행한 살상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었습니다. 지소미아는 한일관계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국 포위 전략을 위한 한밀 삼각 군사동맹 강화를 위한 미국의 전략이자 제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군사 진출을 꿈꾸는 일본의 의도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삼천교육대 발언 국민이 얼마나 공감하겠는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당 1호 영입 인사로 꼽혔다가 제외된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군사문화의 잔재입니다.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민주주의 말살과 폭력 그리고 살인의 추억이 어른거립니다. 정치 일선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자숙할 일입니다. 조세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성장엔 감세가 정부 지출보다 효과적이라는 한경연 보고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세하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비현실적인 주장입니다. 1,00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을 두고서도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인세 감면해 준다고 투자할 것 같습니까? 매출과 이윤이 증가한다면 세금 상관없이 투자를 늘릴 것입니다. 수출과 내수가 회복되는 국내 경제 환경 변화를 전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수의 경우는 재분배를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향상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첨단 산업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국회 개망신법 처리 지연에 고사위기 처한 첨단 산업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빅데이터 3법이 국회에 묶여있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이래서 안 된다, 아닌 그래도 해보자는 나라가 돼야 한다 해서 타다에서 이어 핀테크, 숙박 공유 등 신산업 폭이 속출하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문 대통령의 약속 공연물 위기에 처해 있다. 선허용 후 규제 끝내 외면하면 혁신 성장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은 반인권적입니다. 신산업을 내세우면서 무조건 규제 완화를 주장하거나 불법을 용인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혁신이든 성장이든 누구를 위한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자본의 위기 극복을 위한 도구가 되고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수단이 된다면 경제 성장의 원래 목적과는 배치될 것입니다.
대학 입시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정시 확대 반발하는 진보 진영 10년 교육실험 부작용 성찰부터 하라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정시냐 수시냐로 대표되는 대학 입시 제도 안으로 교육개혁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 교육 문제는 대학 입시가 전부를 차지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학 입시는 교육정책의 한 영역일 뿐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모두가 대학을 갈 필요도 없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진학할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가야 합니다. 먼저 대학 입시에 맞춰져 있는 학교 교육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대학 입시에 맞춰진 초중고 학제부터 전면 개편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빈곤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한 달 넘게 몰랐던 내 모녀의 죽음, 단절과 소외의 짙은 그늘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단절과 소외로 표현돼서는 안 됩니다. 착취와 수탈의 결과로 설명돼야 합니다.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그 죽음의 주범입니다. 이들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임을 분명히 할 때만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영방송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독도 헬기 영상 찍어놓고 없다고 한 공영방송 KBS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재난 주간 방송사이자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고 그것은 동의되는 바입니다. 인재 관련 사업경심은 함께 만드는 미래 글로벌 인재 포럼 2019에서 해법 찾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I 인력이나 글로벌 인재에만 초점이 맞춰진 사회는 사실 미래가 없는 사회입니다. 인권, 존엄, 평등에 입각한 상식적이고 민주주의 시민들이 다수 살아 있어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별과 멸시 속 다수의 패배자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대법원장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재판 예상 전용에 이태리 고급 석재 공판 꾸민 김 대법원장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공간을 리모델링하면서 과도하게 한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에 입각해 기관장들의 공간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밝히고 이를 어겼거나 예산을 초과했다면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이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놔야 할 것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심사 지침안 폐기하는 것이 옳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수단과 절차가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공정거래법 위반 아닌지 이것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재벌 대기업 내부 거래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 수단과 절차를 따지는 것보다 사실은 재벌 구조를 해체시키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1월 5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